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와. 요즘 너무 추워요 저는. 오늘 진짜 추워요. 다들 한 주간 별탈 없이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너무 별일이 없어서 매주.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근황을 묻지 말자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전에. 그래. 아, 저 머리 잘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왜 아무도 모르시지? 알았던 사람, 눈치챘던 사람. 아 근데 뭔가 달라졌다고 에이.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두 번째 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몰랐어요. 아, 나 1도 그러셨구나. 몰랐어. 다음 이야기.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래 근황 토크 하지 마요. 맞아요. 서로 의만 상하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만에 제가 발제를 준비했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되다 못해 묵은지 냄새가 나는 네. 주제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조금 최신 버전의 그렇죠. 이야기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이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2019년 발표 자료 포함해서 현재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멸종을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기대돼요. 저는 진짜 이거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게 친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지구 온난화란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이제 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주제다. 내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지구 온난화 근데 사실 뭐 너무 유명한 주제라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구 온난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나요? 북극곰. 아 북극곰. 아 그렇죠. 그 남극의 눈물인가? 북극의 눈물인가? 그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엄청 히트를 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하면은 뭐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뭐 빙하가 녹는다. 그래서 뭐 해수면이 올라온다. 그 정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여기저기서 뭐 뉴스를 통해서든 교과서를 통해서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보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지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인류, 현 인류, 2019년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감은 잘 안 오시죠? 네. 그 정도인가 싶죠? 네. 이 문장만 들어서는 진짜 그 SF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우리 인터스텔라나 하여튼 2012. 네, 2012도 그렇고 투모로우. 네. 그런 느낌인데요, 거의.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쵸. 이제 영화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팩트죠. 근데 사실 아직 팩트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런 주장이 이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인류 세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래도 사실 100년 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00년 뒤면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인구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100년 정도 사람이 산다고 하면.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인류가 살기 굉장히 혹독한, 물론 멸종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100년 내로. 엄청 짧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저것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대표적인 기후변화 중 하나죠. 지구온난화는.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얘기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자료는요.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홍보포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정보센터의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대부분 최신 자료를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간다, 뭐 몇 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1도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구의 기온이 평균 1도가 상승하면 고산 우림지대 절반이 감소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며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화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 몇 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죠. 빙하는 이미 녹기 시작했고요. 많이 녹았죠 이미. 그리고 우림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도 물론 뭐 대부분의 다양성에 해칠 정도까지다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정도예요. 자, 2도가 올라가면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들은 자연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빠집니다. 그리고 석회질 성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도 정도가 되면 자연계 일부분에서는 그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망쳐놔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계에. 그게 2도 정도. 3도 정도 올라가면 빈민층 인구의 극심한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바나지대 같은 곳도 이제 사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2도라는 게 지금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다는 게 기준이 어디서부터 가는 거예요? 사실 기준은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자료도 어딜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1도가 오르면.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축 목표로 제시했던 게 산업혁명 시점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이상 높이지 말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그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대부분의 그 기준이 산업혁명 이전이거나 아니면 인류에서 1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도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안에 인접한 도시는 수몰되고 남극의 빙붕이 녹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의 해안 침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냥 빙하랑 빙붕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빙붕은 빙하랑은 다르게 남극 대륙에서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빙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큰 덩어리를 빙붕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해안이 침수되면서 이제 시베리아 동토층이라고 얼음에 쌓여 있는 지반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녹아서 탄소 배출을 시작합니다. 그 지반 안에 있던. 자, 그리고 5도 상승하면 이제 극지방에 있는 빙하는 모두 녹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대수층은 고갈되고 내륙의 기온은 10도 이상 상승할 거고 내륙은 빨리 뜨거워지니까요. 대륙의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침투해서 인류가 서식 가능한 곳이 극도로 감소합니다. 6도,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 중에 마지막이 6도인데 6도가 되면 육지와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하고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6도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랑 지금 저녁 낮이랑 일교차 뭐 이렇게 해서 뭐 몇십 도 차이가 나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전 지구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6도 이상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 게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을 끓이는데 이렇게 종이 태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지구에 있는 그 지구의 70%를 넘게 뒤덮고 있는 바다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1도 오르는 거면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교차가 10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이제 계절이나 바람이나 햇빛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좌우가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1도가 상승한다? 그 큰 지구가? 정말 엄청난 열량이 필요한 거죠. 감히 상상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뭐 1도, 2도 이렇게 쭉 나눠봤지만 이 외에도 당연히 발생할 뭐 큰 태풍이나 잦은 태풍 발생. 올해도 태풍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가을 넘어가면서도 태풍이 참 많았죠. 그래서 뭐 집중호우, 쓰나미, 홍수, 폭염, 질병 등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자, 그러면 우리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의 지구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가 아닌 지금은 어떨까? 자, 우선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하몽님?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오존. 되게 다 하시네요.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쿠마님도. 쿠마 등장.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 아산화질소, 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당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구과학을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온실가스로 얘기하는 애들 있죠. 뭐 이산화탄소, 메탄, 뭐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이 전체 지구 대기의 몇 %일 것 같아요? 30%. 30% 안내님. 70%. 쿠마님 70%. 질소가 지구 대기의 70%가 이산화탄소는 막 던진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질소가 한 70% 정도 있고 맞아요. 산소가 21% 정도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이미 91%여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나머지 애들은 전체 1% 정도 됩니다. 1% 좀 안 돼요, 사실. 적구나. 엄청나게 적은 수죠. 큰일 날 뻔은.
아니요. 자, 근데 이 1%도 안 되지만 얘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몽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산업혁명 이전을 보통 기준으로 잡아요. 100년 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쯤 되는데 1750년 정도 그때의 추정치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측정치는 없겠죠. 그때는 지금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추정치가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온실가스는 44%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200년 좀 더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통계치가 매년 나오는데 2016년이 좀 핫한 해였어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숫자가 뭐 일씩 오르는 거지만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400ppm이거든요. 이산화탄소의 양. 그게 2016년에 돌파를 합니다. 400ppm을 돌파해요. 그래서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2016년에 크게 기사가 여러 번 났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당시에 여름에 거의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럽의 여름에 막 맨날 40도 넘어가지고 막 파리에 막 사람들 다 옷장 까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막 해외 토핑 막 이런 걸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이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점점 더워지는 것 같긴 해요. 여름에. 태풍도 정말 자주 오는 것 같고. 우리도 여름 작년인가 대박이었잖아요. 진짜 길 걸어가다가 녹을 뻔했어. 네, 진짜 한 달 내내 진짜 찜질방에 있는 것 같이 불가마에 완전. 맞아요. 에어컨 없으면 자기도 힘든 때가 많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산화탄소가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온실가스의 측면에서 이 온실가스마다 지구온난화를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어요.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1로 봅니다. 기준이죠.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메탄이 21, 그러니까 21배 더 세다는 거예요. 이산화질소가 310, 수소불화탄소가 11,700, 과불화탄소가 9,200, 육불화학이 23,900으로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을 더 앞당기는 애들이 더 많긴 한 거죠.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제 인간이 뿜어내는 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인 거고 배출량은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럼 지금 지구는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인데 여기 IPCC라는 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 133년간 여기 그러니까 산업혁명보다 좀 더 앞에 기준을 둔 거죠. 네. 133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덥지 않아요? 아니 지금 덥지 않아요? 그냥 웃옷을 벗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0.85도가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12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근데 사실 0.85도가 지구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오른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대한민국은 그럼 100년간 몇 도가 올랐을까요? 지금 지구가 0.85도가 올랐어. 대한민국은 100년 전보다 몇 도가 올랐을까요? 1.24도. 좀 더 써보세요. 더 올랐어요? 더 올랐습니다. 1.78도. 너무 많이 쓰셨어요. 1.5도.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1.5도 상승해서요. 지구 평균 속도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긴 근데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이제 막 3.1 운동하고 이러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2019년 빼기 100이니까 딱 그때쯤이네요. 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우리가 뭐 60년대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극적일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뭐 거의 한 3배 되는 건가 그러면? 2배 정도 되죠. 2배인가? 네. 와, 엄청나네요. 그쵸. 그리고 또 온난화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빙하를 녹이죠. 그래서 해수면은 1993년 대비, 그러니까 되게 최근이에요. 1993년만 대비해도 74.8mm가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수면이? 이건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네, 평균으로. 2016년 자료고요. 74.8mm면 손으로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오른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막 어딜까요? 해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구온난화 하면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는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실제 지금 지구에서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이런 기사가 뜹니다. 고향을 떠나는 환경 난민들 하면서 방글라데시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벵골만 연안에 있는 쿠투브디아 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쪽은 이제 해수면에 좀 가까운 섬인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인구가 살 수 있는 면적의 8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이때쯤 이제 많이 대두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몰디브도 유명하잖아요. 계속 작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그쵸. 몰디브도 유명하고 거기 어디죠? 이탈리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 예, 베니스라고도 하는 거기도 유명하고 일본은요? 일본도 뭐 잠기긴 할 텐데 왜 웃어요? 아니, 그 예전 방송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니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일본 곧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었잖아요. 하긴 뭐 일본 침몰 영화가 있으니까. 근데 물론 해안 도시는 똑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일본이 몰디브처럼 당장 가라앉을 정도의 그 해수면 높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오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 그 기후 난민이 맞나요? 네, 이제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미래에는 이제 기존에 살던 지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해야 된대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그런 섬나라 말고도 대부분의 도시가 바다를 끼고 있거나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면서 이제 당연히 이게 자원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면 경쟁이 많이 일어날 거고 약탈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거의 뭐 안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함을 이미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난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란드가 85%가 얼음으로 되어 있는 섬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큰 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구에서. 근데 거기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하루에 20억 톤씩 그 빙하가 녹다 보니까 녹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20억 톤? 네. 그린란드 북극 인근에 하루에 20억 톤 정도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녹지대가 생기면서 풀도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래는 개들이 눈썰매를 끌었는데 물 위에서 이제 물썰매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지방이었던 데가 살기 좋아지는 현상은 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거죠. 대부분의 현재 살기 좋았던 도시는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변할 수 있다는 거가 그린란드가 생각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지 않은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지구의 현 지구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통계치만 보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현 상태가. 미래를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어요. 현 상태만 점검을 해봐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미 기후난민은 발생해서 이사를 하고 있고 아직은 국가 내에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겠죠. 근데 나중에는 한 국가가 잠겨버릴 수도 있어요.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몰디브가 될 수도 있고 베네치아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난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세대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과거랑 비교하고 미래에 뭐 이렇게 온도가 얼마 상승하고 이런 예측 자료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저도 본 지가 꽤 됐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매번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예전부터 예측을 하고 위험하다 하는데 그 예측이 늦춰지고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측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만 계속하지 이게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해왔는데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최근 자료를 볼게요. 2010년 여러분이 한참 신나게 20대 초를 보내고 있을 때예요. 2010년에 5년간 2015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0.2도 상승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5년간. 아까 100년에 뭐 0.83도 이랬잖아요. 근 5년 사이에 0.2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럼 5년간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나 증가했을까라고 봤을 때 20% 더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더 빨라진 거죠. 예전보다. 해수면은 5년간 25mm가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 30년 전에 올라오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진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몽님이 짚어주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 언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 비교적 최근 자료.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이 주제를 너무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되게 뭔가 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산화탄소도 옛날에는 뭐 매년 0.1, 0.5 ppm 이 정도씩 증가하다가 2016년에 400 ppm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그 심리적 저항성이 깨졌다 그랬는데 이제는 매년 1에서 2 ppm씩 막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400 ppm이 넘었다 그랬는데 1년에 1, 2가 올라가는 거면 애기들 키 자라는 것처럼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냥 그것만 생각해서 뭐 400년 뒤에 200년 뒤에 뭐 더 2배가 되겠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속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퀴즈는 아니지만 재밌는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최상위 국가 7개를 뽑았어요. 2017년 자료고요. 1위는 어딜까요?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중국입니다. 우선 인구가 뭐 인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017년 기준 90.8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다음 2위는 어딜까요? 여기까지 맞출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이에요. 아 진짜요? 네. 미국도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산업국가고 미국이 1년에 50억 톤. 이게 50억 톤도 많은 건데 중국의 반 좀 더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딜까요? 여기까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나라에 인구가 많아요. 인도 맞습니다. 인도가 3위로 아시네요. 20.7억 톤 정도 되고요. 4위 여기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14.7억 톤. 5위는 일본입니다. 진짜요? 네. 갑자기 되게 작은 국가가 나오죠. 11.4억 톤이고요. 6위가 독일 7.3억 톤. 딱 일본, 독일이 사실 기술력이 높은 산업국가 딱 나오는 거고 7위가 제가 왜 7위까지 준비했을까요? 한국. 네, 한국입니다. 남한? 아, 그쵸.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5.9억 톤으로 7위를 순수하네요. 달성을 했는데 빠르게 치고 올라가나요, 한국이? 인구로 나눠보면 인구당 그런 거 많잖아요. 1인당 GDP 이런 거 많잖아요. 1인당 GNI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세계 몇 위? 1위입니다. 증가율? 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율이 세계 1위고요. 우리 1위를 빼놓지 않네요, 진짜. 그렇죠. 대단하죠. 20년간. 그러니까 20년이면 아까 뭐 하몽님이 100년 전이라고 하면 한국이 너무 옛날이고 그래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 열심히 하고 있을 때죠. 20년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0% 증가합니다.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0년간? 네. 저희 한창 성장할 때네요. 그렇죠. 20년 전이면 2000년이 아니죠. 1999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을 때. 근데 그때면 사실 이미 산업의 역군들이 다 산업을 읽어놨을 때쯤이죠. 물론 IMF가 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때 기점으로 봐도 2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2.1배라고 봐야 되나? 네. 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미 그때쯤이면 한국이 많이 발전한 상태고 크게 뭐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7년 자료라 그랬잖아요. 2018년에는 모든 국가가 세계 신기록을 또 경신합니다. 2019년에 아직 2019년이 안 끝났지만 이미 또 세계 신기록을 경신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 아까 몇 억 톤 얘기했잖아요. 그 억톤이 배출량 자체가. 배출량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도 하고 뭐 교토 일정선가요? 뭐 그런 것도 맞아요. 하고 하지만 줄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지금 선진국에서 훨씬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떠나서 아까 순위를 들어보니까 인구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가장 안내님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 다음 제가 할 얘기가 그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 인간입니다. 타노스가 생각나요. 반으로 줄여야 돼. 자, 정말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많이 배우시잖아요. 여기서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인간. 이산화탄소. 인간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자동차, 교통수단, 산업 에너지 배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인간의 신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수.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배기가스.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인간인 거잖아요. 원인이. 그렇죠. 다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 다 쳐내고 아까 그 리스트를 중국, 미국 쫙 보셔도 결국 원인은 인간의 수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행동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필연적으로. 타노스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 늘어나면 지구는 뜨거워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구의 양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억 지구촌 인구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아까 찾아보니까 2012년에는 75억을 돌파했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15억이나 증가한 만큼이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환경을 좀 사랑하시나요? 친환경 막 좋아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 안느님은 또 일회용품 쓰는 거 되게 싫어하셨죠. 지양했죠. 하몽님도 텀블러 쓰시고. 네, 오늘도 텀블러 들고 오셨어요. 저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회차 때 다 텀블러 들고 다니고 항상 있어요. 봐요, 제가 눈으로. 네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식을 나 스스로 되새기기 위한 뭔가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렇게 심각한 효과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구를 위하고 싶다? 그럼 지금 당장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부터 없애야 돼요. 아, 나는 범례님이 당장 자살하셔야 돼요. 인구의 수를 줄여야 되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구를 위한다. 스마트폰도 버려야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집도 원시로 돌아가야 그쵸, 되나요? 원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다 쓰면 안 돼요. 아이고.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모든 학계에서 지구온난화는 장기적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쿠마님이 정말 얘기를 잘해주신 거예요. 타노스가 있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저 이 얘기의 그 결론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결론이 있을까? 결론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비유를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뭐 여기저기 그럴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비둘기를 낳지 못하게 하도록 뭔가 유도를 하는 뭐 그런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주지를 줄인다던가 뭐 이렇게 무슨 약 같은 거를 먹여서 뭐 이렇게 중성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냐 생각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장기적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약간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세대니까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 마당에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인간이니까 더 이상 낳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징키스칸 얘기했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뽑은 가장 친환경적인 인물 1위. 아, 난 궁금한 징키스칸으로 게 뽑혔습니다. 이게 썰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실인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우스갯소리까지인 줄 아는데 실제로 약간 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아까 자동차 아니면 뭐 소고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메탄가스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사람이 다 소비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면 그 소비량도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뭐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탄소 뭐 배출 제한도 하고 막 탄소 배출권도 막 나라끼리 사고 팔고 하는데 과학계에서는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늦출 방법만 어떻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줄일 방법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계에서도 아무도 얘기는 못하죠. 인간을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해결책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은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약간 결론적으로 갈 거예요. 뭐 사실 현 상황까지 했으니까. 해결책 느낌인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과학자들도 장기적인 해결책이 없다. 잘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학자들도 답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차저차 어떻게 살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오피니언 이런 걸 보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라는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노래 제목 같네.
노래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이미 우리 인류는 지구온난화를 멈출 때를 놓쳐버린 게 아닐까. 아니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아니 솔직히 과학계도 조심하는 부분이 여기서 진짜 우리는 끝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의 파급력 때문인 거잖아요. 뭐 제가 그 정도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조심해요. 아니 이런 시각도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저는 물론 그런 쪽의 기사들을 많이 접했었고 저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런 뭐 분위기도 많이 느꼈고 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2019년 뭐 몇 월 며칠 지금 지구에 인류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 75억 인구가 사라졌어.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멈출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뿅 하고 사라져도 20년에서 30년 동안 0.5도가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20년, 30년간의 그거고 진짜 뿅 사라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정작용에 훨씬 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거를 과학계에서는 저질러진 온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밋먼트 워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낸다고 무슨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처럼 바로바로 더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흐르고 흘러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건데 지금 뿜어내는 거를 75억 인구 뿅 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0.5도가 디폴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더 안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그쵸, 저질러 그쵸. 놓은 게 2, 30년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나타날 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2, 30년에 0.5도치를 이미 저질러 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0.85도 올라갔다 했잖아요. 1도에서 막아야 돼. 안 된다는 거죠. 이미 0.5도는 예약이 돼 있어. 우선 예약이 돼 있어. 0.5도는. 그러니까 악셀을 막 밟다가 발을 떼도 계속 차는 가니까 그거라는 거지. 자, 이거에 몇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기후라는 게 대기, 해양, 빙하, 육지로 이루어지고 또 뭐 온난화에 대한 대응 시간은 이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다릅니다. 반응하는 시간이. 뭐 바다 표층열 같은 경우는 뭐 50m에서 100m 깊이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열기가 순환하는데 뭐 2, 30년 걸릴 걸로 추정이 되고 극지방의 바다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밀도가 높아서 깊은 바닷속에서 움직이는데 이는 뭐 1000년 주기로 순환이 돼서 우리가 저질러는 온난화가 1000년 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대기는 뭐 바다 3.5m 정도의 깊이의 연료량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보단 적지만 그래도 십몇 년이 흘러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보면 우리가 저질러진 온난화라고 표현한 우리가 뿅 하고 사라져도 이미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0.5도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방금 1000년 주기설 얘기하니까 그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려가는데 주기가 있는데 그게 뭐 1000년인가 뭐 어떻게 되고 지금이 그 올라가는 주기에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다 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를 믿고 있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더 많다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협조가 안 돼. 다 같이 지금 70억이 사라져도 0.5도가 오른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하몽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요. 파리 기후변화회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G20 이런 거 하면은 막 엄청난 일인데 이 지구온난화 하나 해결하자고 온 나라에 있는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2도 내에서 억제해야 된다. 더 이상 올라선 안 된다라고 했던 게 2도예요. 마지노선.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1.5도 내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게 제2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목표가 2도, 그리고 제2의 목표 가능하다면 1.5도 내로 끊어야 된다. 이런 걸 정했고 왜냐하면 1.5도까지만 더 올라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1도 오르면 뭐 되고 2도 오르면 뭐 되고 근데 사실 2도 정도 되면 이제 자정작용이 멈추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5도에서 끊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세계가 너무나 큰 위험에 빠진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1.5도는 몇 년 뒤에 넘길 걸로 예상이 될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50년. 50년. 안내님 50년. 또 10년. 10년. 아니다. 하모님 10년. 1.5도니까 15년. 15년. 아니 아까 2, 30년에 0.5도라며. 그건 지구의 인류가 뿅 하고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약한 게 0.5도라며. 그렇죠. 그럼 인구가 살아가면서 더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 두 번 10 플러스 10년 될 거 아니야. 10년? 10년? 정답은 8에서 9년 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 예측은 다 달라요. 모든 나라에 기후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정말 여러 가지지만 주로 2026년쯤에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도가. 1.5도. 근데 15년에 협약해서 10년이 남은 건데 2026년이면 진짜 이제 한 7년 남은 거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협약할 때보다 지금이 더 빨리 오르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1.5도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안 지났지만 4년 지났나요? 5년 지났나?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 그때 얘기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 수준이 된 거죠. 근데 노답인 게 2015년에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때가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그것도 탈퇴했다는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노답이에요, 진짜 이거. 자, 그렇게 돼서 이 정도면 지구를 빨리 떠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나 보다. 그래서 만약 정말 이렇게 된다. 2026년이든 뭐 2030년이든 1.5도를 돌파한다고 하면 지난 100년간 오른 1도를 10년 만에 주파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없어. 실적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일 텐데.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인용되고 있는 IPCC는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제시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된다면 21세기 말 2100년 이전 지구 평균 기온은 3.7도 그리고 한반도 평균 기온은 6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도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파멸이죠, 파멸. 6도 다시 잠깐 얘기해드리면 육지와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하며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거 빨리 그린란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사야 될 거기를. 아, 자, 그래서 2080년에서 2100년쯤에는 해수면이 63cm 상승하고요. 손가락으로 못 그릴 정도가 됩니다. 63cm. 이제 두 손을 가득 이렇게 펼쳐야 볼 수 있는 정도죠. 전 세계 주거 가능 면적, 그냥 면적이 아니고 주거 가능 면적의 5% 이상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게 되는 게 5%니까 영향을 받는 건 훨씬 크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통계치는 지금과 같은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상승률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계의 예측은 100년 내에 지구 평균 온도는 4도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4도 때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해안 인접 도시는 모두 수몰하고요. 남극의 빙붕도 녹고요. 전 세계 해안이 침수되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서 탄소 배출이 더 가속화됩니다. 진짜 이거 다 인간 몸에 아가미를 넣어서 물속에 들어가든가. 진짜 이거 답이 없어. 자, 그래서 흔히 과학계에선 우리에겐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30년의 시간은 19년 5월, 굉장히 최근에 호주에 있는 국립기후보건센터에서는 30년의 시간을 얘기하고 문명의 종말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하면 뭐 소, 돼지들이 방구 뿡뿡 끼고 뭐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문명의 종말까지 온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 우리가 그 뭐 소 방구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님께서 이번 세기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이렇게 떠들어대는 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이 호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조사들과 달리 지구의 평균 상승 추세가 굉장한 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인류의 탄소 배출 그리고 대기 중에 구름이나 안개 같은 액체 미립자의 감소, 그러니까 건조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하몽님이 얘기해 주신 해양 순환 조건의 변화 같은 것과 맞물려서 더 가속화돼서 최악의 경우 2030년에 1.5도를 가뿐하게 넘고 2045년쯤에는 2도의 경계에 도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간 활동이 전례 없는 속도로 기후 체계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탄소 순환 변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뭐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때문에 2100년경에는 3.7도가 아니라 5도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주장이에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국가마다 기후센터를 다 가지고 있고 각자 이제 보고서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호주에서 조금 진보적인 보고서를 낸 거죠. 너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미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정책은 경제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류가 지구를 오염시키는 속도는 이미 자연의 자정 속도를 뛰어넘었습니다. 미래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뭐 아마존도 불타고 빙하도 녹고 해수면 상승하고 사막화도 진행되고 우리가 멀리만 생각했던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뭐랄까요 변화들 그게 현 인류에 처해진다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문을 처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75억 인류 100년 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100년 뒤에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현 인류가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노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은 볼 수도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문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근데 저는 자꾸 지구온난화 음모론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징기즈칸 할 때 네.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제국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바깥에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대항하면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인류가 이제 몸집을 불리면서 이제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위험에 처했으니 같이 대항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지구온난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음모론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런 앞으로 우리 전체의 생존을 건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우리가 더 단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뭐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으로 만들기에 자연만한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적으로 만들기에 자연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들은 이야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만 해도 그렇게 뭐 너무 위안하기에는 나중에 이거 그때 그 말이 맞았네 하기에는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니까 좀 치명적이긴 하죠.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뉘앙스가 지구온난화는 이미 늦었나요? 해결하기에? 그럼 과학계에서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할까요? 장기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사실 늦었다는 얘기를 못할 뿐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지금 범래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 자료들을 보면 문명의 종말이 굉장히 가까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태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실 우리 뭐 병원 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이제 병원 오셨어요? 지금 심각하세요. 그럼 막 환자가 갑자기 막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류가 아직 그런 처방을 의사한테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신과 같은 존재가 지금 지구를 보면 쟤네 조만간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은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이미 의사는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과학자 없잖아요. 다 위험하다고 하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매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태평하다는 것의 얘기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뭐 어떤 주의보나 경보 같은 것을 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 생활을 제한하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삶에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태평함을 얘기하는 것 그치, 같아요. 당장 저 정도로 진짜 인류 멸망의 코앞이라면은 뭐 태풍 왔을 때도 재난 경보 내리는데 왜 이거라고 안 내리냐 이런 느낌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지구온난화 하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타노스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SF 영화에서 지구 종말론이나 재난을 다룰 때 정말 즐겨 찾는 해결책이 바로 인구의 감소, 인구 멸종인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지의 신이죠. 여신이고 이 땅의 신인데 이 가이아 이론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지구가 결국에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지구를 뭐 하나의 나무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정작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라고 영화에서도 특히 어떻게 이 지구온난화를 해석을 하냐면 인구가 바이러스인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가 보기에는 자기를 자꾸 썩게 하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니까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지구가. 약간 우리 몸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열을 내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듯이 지구도 열을 내가지고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 주기적으로 인류가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질병들이 발생하거나 불치병들이 발생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다량의 살인이라고 해야 될까? 사상자들이 생겨나는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생겼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자정작용을 하는 거다. 자신들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많고 이게 실제로 그 SF 영화에서 정말 많이 차용하는 아이템이에요. 타노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킹스맨도 이런 거를 차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영화 매트릭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스미스 요원이 모피어스를 잡아두고 이런 대사를 썼었어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저는 되게 공감하는 대사였는데 그 스미스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너희 인간들은 굉장히 포유류라고 너희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상생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래요. 자연과 함께. 자연과 서로 돕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인간은 특이하게 그렇지 않다. 너희는 너네가 살고 있는 곳을 다 파괴하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나서 옆으로 옮겨간 다음에 또 거기를 불태우고 나서 또 옆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면서 너희랑 똑같이 사는 생명체들이 있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고 스스로 공감 간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지구가 자정작용의 영향으로 인간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에도 되게 설득이 많이 됐거든요.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구온난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지금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뭐 기업들도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전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친환경 정책이 경제적 이치랑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석유를 태우는 것보다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물질을 넣어서 태워서 자동차가 가는 게 더 친환경적이야. 그리고 석유보다 싸.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환경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경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경제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혹은 손해를 무릅쓰고 트라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는 경제적 이치가 맞지 않는 걸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나갈 때는 또 몰라. 하다못해 지금 그냥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경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있고 전기차가 이제 새로 막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이 개발이 됐죠. 그리고 수소 전기차가 있는데 뭐 퉁쳐서 전기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전기차들이 있는데 뭐 충전 시간이 길다, 충전소가 별로 없다 하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왜 편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 환경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이 긴 거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기존에 이제 싸고 좋은 일반 차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반 차들을 탄다 치면은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의 방향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모든 방향들이 무언가를 감수해야 하는 방향인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석유가 어떻게 우연히 친환경적인 방법인 거야. 근데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냥 모든 상황들을 잘 보면은 친환경적인 거는 유난히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유난히 불편함을 동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봤던 자료들은 그렇게 써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안느님 표현을 좀 차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우연히도 친환경적인 거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쓰는 건 다 뭔가 친환경이랑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은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걸 노력을 하는 건데 뭐 일부 의견이지만 인류가 뭘 하든 친환경인 건 하나도 없다.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환경을 덜 해치는 방법은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좀 아까 전기를 이야기했는데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떼는 거랑 뭐 태양열 발전으로 전기를 이제 만드는 거랑 똑같이 전기를 만들되 이제 태양열 발전이 더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설비를 깔고 뭐 이제 전기를 배송하고 하는 거는 똑같이 환경을 해치는 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자연 환경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동하기 위해서도 뭔가를 만들긴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로도 해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뭐 뭐든지 좋다 그냥 아무거나 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스미스 요원의 대사가 자꾸 맞는 말 같아.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인간 빼고는 이렇게 살고 있는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지구를 파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지구의 파멸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구가 무엇을 하든 친환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뭐 생물들은 인간처럼 안 살아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의 활동은 자정작용 범위 내에서 일어나요. 그 말이 더 사실 뭐 동물이 뭐 꽃도 짓밟고 다니고 똥도 뿌직뿌직 싸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작용 내에 산다는 게 제가 보기에 그 말인 것 같아요. 자정작용을 그 생명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생태계 같은 걸 살펴보면은 그러면 포식자들은 다 나쁜 생명체들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포식자들이 그 밑에 개체들을 줄여줌으로써 그 밑에 개체들이 또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상생이 가능한 구조가 생태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인간은 딱 이 안에서 뭔가 포식자 제일 상위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식행위라던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가 어떤 다른 개체의 상생으로 절대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약간 그 특이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예전에는 뭐 똑같이 수렵 활동하고 할 때 동물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스트 이런 걸로 대부분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과학기술 발전하고 여차여차 의료기술 발전하고 하면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100년 이상 살고. 그러니까 그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를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존재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나는. 그러면 이제 안느님은 자기가 바이러스라는 걸 만약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각에 되게 동의해요. 인간은 이 지구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간 대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 스스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명의 것들을 누리면서 쉽게 그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산업혁명 이전처럼 온도가 내려가고 싶으면 이미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니까 정말 뭐 수렵 활동을 하거나 뭐 말을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결국의 해결책은 우리가 만드는 거는 해결책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대자연적인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이 정도로 파괴할 만큼 대단한 존재라면 뭔가 다른 기술적인 대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사실 그게 좀 더 가까운데. 그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길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되는 상황까지 왔으면 결국에
뭐 우리가 아까 막 과학 발전 이런 것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적어도 기대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모두 바이러스야. 뭐 이렇게 되면은 인구 대부분이 그러면은 뭐 자살을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 사람이랑 다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다 죽어 이래야 반 남는 뭐 그런 상황 되지 않고선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인간이 선택하는 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해결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는 이 바이러스 인간들 죽이기 위해서 대자연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빙하기처럼. 근데 뭐 사실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대자연적인 처방은 다가오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그러니까 6도가 상승하면 난 그게 처방 같은 거야 진짜로. 6도가 상승하면 주사기 한 대 세게 맞을 겁니다. 인류가 95% 없어진다 했잖아요. 주사기 정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게 다 그 병균들을 죽이기 위한 병균들이 살지 못하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건 거 같은 거 나도 진짜로. 슬프네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사실 대자연적으로 뭔가 다가온다면 해결책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자연적인 해결책은 뭐 있을 거라고 지금 수치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낙관적으로 기술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거랑 없다고 믿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너는 신이 있다고 믿을 거냐 없다고 믿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을 있다고 믿으면 천국에 가고 없다고 믿으면 지옥에 가는 상황이 있다. 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떤 선택을 내리든 간에 가장 좋은 선택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 이제 신이 있을 경우에는 천국에 가고, 신이 있다고 믿는데 신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그 흔히 얘기하는 지배 원리 같은 거죠. A랑 B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A를 선택하는 게 누가 봐도 옳은 상황인, A가 네네. B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원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학이 이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고 동반된 행동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쿠마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다정한 허무주의자 같으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만 해결되는 상황. 그러니까 없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허무주의를 뭔가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이겨내시려고 하는 듯한. 근데 저는 오히려 붙였습니다. 되게 좌뇌적인 해결책?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인. 좌뇌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생각.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사고방식이 진짜 딱 그거잖아요. B를 선택하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결과는 0.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은 플러스 2분의 1은 0.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선택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랑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약간 방향이 달라서 저는 속다르고 들으면서 겉다른 사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저도 희망을 갖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죠.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그러면 친환경적인 태양광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전기로 만든 뭐 운송 수단만 타고 다니고, 뭐 가까운 거리는 다 걸어 다니고, 뭐 일회용품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하루에 쓸 뭐 젓가락, 뭐 숟가락, 뭐 텀블러 이런 거 다 들고 다니고,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뭐 이제 밥도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근처에서 난 그래 뭐 닭고기까진 봐줍시다. 뭐 이렇게 닭고기 먹고, 뭐 지역 근처에서 난 거 직접 농사 지어 먹고, 이 정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뭔가 친환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하몽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지구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혹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데 만약 지구가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지구가 없어서는 못 살 거라면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유난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지 약간 다이어트 같은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안 하려고 하면 진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근데 하몽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비하면은. 근데 조금 빨리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약간 오늘 범례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그게 아무리 많아진들 늦출 수 없다는 거지.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사라져도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진짜 죽어라 노력을 하면은 될까 말까 한 것들인데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고 에이 뭐 망했네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 후회할 것 허만님 같아요. 말씀대로. 근데 범례님은 지금 말을 되게 아끼고 계신데 범례님의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팩트 전달 말고. 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제 생각? 응. 전 사실 확고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맨날 확고해 저 사람은. 아니 맨날 확고 자기만의 대답이 근데 있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죠? 네. 뭘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아, 그럼 어떻게 살 예정이세요? 흥청망청 사는 거지. 아 그럼 이거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결혼을 하신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전 결혼했죠. 네,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세요?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 봤을 때. 그쵸. 아이는 낳겠죠. 근데 아이가 이미 인류 마지막 세대일 거를, 그러니까 나도 인류 마지막 세대 같은데 내 자식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을 겪어야 될 세대가 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양계장에 있는 닭과 우리에 있는 돼지와 소는 자기 새끼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낳냐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걔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 아니, 상태에 있잖아. 범례님은 근데 믿고 있다며. 진짜 늦었다고. 아,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주장들이 응.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낙관론이 있으신 거네요. 근데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근데 누군가 선구자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할 건데 저도 뭐 일회용품 줄이고 뭐 핸드폰 배터리 반만 충전하고 그런 것도 하겠죠. 떨리는 눈빛. 하겠죠. 갈 곳 없는 손. 하겠지만 저는 99.9% 100년 안에 인류는 거의 대부분 멸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몽님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이거잖아. 그걸 그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나는 상상을 못 하겠는 거지.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이를 어떻게 낳고 달라? 싶다라는 생각은? 약간 근데 연관을 이건 것 같아. 범례님은 머리로는 확신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확실한 체감은 없으신 것 같아. 그치. 약간 그 쿠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수치로 보면 이미 지금 끝났는데 체감이 없는 사실 거야. 나도 얘기하면서 진짜 끝났을까?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고 또 저는 그 과학 기사를 많이 읽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발제 준비하면서도 좀 더 확고해졌어요. 아 진짜 2100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는 한참 살고 있을 때겠죠. 그때 인류가 살 곳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좀 확고하게. 99.9%. 네. 근데 암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봤자 사실 뭐 이제 기업체나 뭐 이제 우리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줘야지. 이제 뭐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 이야기는 일단 그들이 해결하게 두고 일단 우리부터 뭐라도 해봅시다라고. 자, 그래서 오늘 지구 온난화 정말 식상한 주제로 정말 신선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인류가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좀 자극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지지익선을 계속하면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전에 재활용 편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때도 물론 이제 뭐 쓰레기 줄이고 플라스틱 안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서울다움 얘기하면서도 뭐 제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막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게 서울의 더 다양한 재미가 더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유행에 따라서 빠르게 짓고 빠르게 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구조를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만들어 놓은 걸 잘 유지해서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산 티셔츠를 올해 유행한다고 해서 또 사야 되고 텀블러를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데 와 너 진짜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또 개개인이 이렇게 뭔가 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언가 소비를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비싼 걸 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F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닥친 종말론을 들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는 답을 찾을 거라 생각하지만 인간이 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고 리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이 떠올랐는데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확실시 되었을 때 인류가 보여줄 태도 같은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를 보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인류애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폐허가 되고 나서야 인류애가 나오니까 이 폐허 같은 삶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이 폐허를 마음속에 담고 그런 마음 상태로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작은 소모임으로 공동체를 유지를 하면서 서로 돕고 막 일구고 땅을 일구고 뭐 농사를 짓는 좀 원시적인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은 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책을 그렇게 봤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책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구온난화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해봤고 또 오늘 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세 패널 저 포함해서 다 같이 한 가지를 머릿속에 심어보죠. 2030년에 1.5도를 넘길 거라고 과학계가 예측을 한다고 했어요.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203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했을 때 지금에 비해 정말 1.5도가 지금에 비해가 아니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뭐 0.83도 이 정도 얘기하지만 1.5도를 넘었을지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 다시 열리고 정상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일지 한번 내기는 아니고 머릿속에 심어보는 건 어떨지 10년 뒤에 2030년이 보신각종이 칠 때 아 맞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가 됐네일지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네 해결했네 라고 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또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